맞죠? 자, 이 허가 대상을 여러분은 6가지로서 정리하되 바로 옆에 있는 칸은 바로 그 개발행위의 뜻이니까 뜻도 꼭 짝짓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공작물 설치가 뭐냐 그러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로서 건축물을 제한 것.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은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밀을 매립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다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바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서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 하시고,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토소실한데 그때는 허가받는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토소 채취인데 그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일 때 토속 채취 허가받는다. 이걸 중요시해서 알아주시고 넘어가셔서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됩니다. 건축법 57조에 하면 건축물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강행 규정으로서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 수치인즉 건축물 있는 대지와 관련해서 주거지역에 있으면 60, 상업지역에 있으면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은 60인데요. 그렇게 그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을 못하도록 건축법에서 강행위조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없는 일반적인 토지, 논밭, 야산을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토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로 쪼갠다. 이걸 토지 분할을 하고 그럴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바로 녹간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로 토지 분할할 때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법에 따른 57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조그만하게 분할할 때는 허가 받도록 하고 있고요. 넓이 5m 이하로 분할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최초로 넓이 몇 미터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받는가? 5m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살 때 세 가지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녹간자, 녹지 관리 자원환경 보전적 안에서 울타리 아니한 밖지역에 있는 토지를 바로 토지에다가 몇 개월 이상 물건을 살 때만 허가받도록 규제하는가? 1개월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주로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허가받고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통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나온데 박스 안에 1번과 2번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 써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임 이렇게 쓰나요? 박스 안에 1번과 2번 묶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한테 낼 때는요, 바로 그 사업기간을 정해서 기재해가지고 냅니다. 자, 허가원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공사기간은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받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단축했다 하면요, 기간 줄 것이고 사업기간한테 줄 것이고 단축. 그래 6월 5일까지 하겠다 했는데 바로 5월 30일 끝내버려야겠다.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지도 사업부지 면적도 기재해서 됩니다. 바로 이 정도를 개발하겠다라고 면적을 기재해서 되고요. 건축물 연면적도 기재해서 되는데 그 허가받았던 그 면적에다 줄 거예요. 면적에다 줄 것이고 그걸 그 면적을 줄인다. 이걸 축소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축소. 5%의 그 범위 내에서 축소하려고 한다. 축소했다 포인트 잡고 축소를 하고자 할 때는 변경허가 받는다. 변경 통지한다. 변경 통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있어서 단축 동그라미 쳤다면 위에다 씁니다. 연장. 그리고 면적 축소했다 체크했다면 축소의 반대말이
확대 두 가지가 나요. 확대, 확장 같은 말이에요. 기간 연장, 면적 확대, 확장. 그래 넓혔다, 더 넓힌다. 그때는 변경 허가를 요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간을 연장한다, 면적을 확장, 확대한다, 더 넓힌다. 그때는 뭐 받는다고요? 변경 허가를 요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이 3번에 가로 1번, 2번, 3번에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6번까지가 한 묶음인데요. 자, 그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 1번, 2번, 3번, 1, 2, 3, 4, 5, 6까지 크게 묶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딱.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 공부하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 문제가 쉽게 나면 거기서 한번 나올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그래, 아까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몇 가지 체크했습니다. 했죠? 그 경작을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 아닙니다. 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특히 N축 페이지 하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올까요? N축 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상단이 아니라 넘어오도 되겠네요. 일단 자 넘어오시고 허가 대상 아닌 거 오른쪽에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거 잘 나와요.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1번 찾았나요? 이것은 뭘까요? 그래. 일단 응급조치 취하고 몇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됐냐? 1개월. 그 위에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1개월 내에 허가권자한테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니다 그래요.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증개체. 그래 건축법에 따라 신고했다 포인트 잡고 신고했던 증축 신고 개축 재축 신고했다면 국토협상 개발행위가 또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3번에 경매한행위 했다 줄 거예요. 경매한행위 다음 후 경매한행위도 허가 없이 허용되는데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 신고도 아닌 그런 가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디귿 잘 나와요. 그래 녹지관리 농림자관에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인 공작물 설치는 경매한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오리 양식장은 경매한행위에서 제한다 그 말은 중대한 개발행위에서 허가 대상이 돼버린다. 체크. 육상오리 양식장에다 중립해놓고 그따 포인트 잡고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육상. 그 다음에 3번 토지 형질변경에서 기억 잘 나옵니다. 성토, 절토, 정지 세 가지를 하는데 높이 깊이 몇 cm 내면 경매한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가? 50cm 이내. 포장은 30cm, 2cm 해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장 제하고 세 가지만. 그 다음에 저기 디귿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다 포인트 잡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변경할 때는 바로 경매한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되지만 성토 절도는 허가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 지자체에다 포인트 잡고 이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개발할 때 규제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 지자체는 행정식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공공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할 때는 허가 없이 하는 것이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손 중요해요. 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하는데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라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주 잘 나와요. 그래 이 농부가 자기 논이 있었는데 지목은 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도로보다 그 논이 좀 낮아가지고 여름에 장맛비하여 바로 토사가 논에 들어와서 농작물 폈네요. 그래서 그 논 도로부터 한 1m 정도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흙을 받아다가 성토했네요. 경작을 위해서. 그런데 흙이 들어올 때에 좀 자갈이 몽땅 섞여있는 돌이 좀 섞여있는 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돌을 골라가지고 평탄 작업에서 물농사를 질 수는 답으로 계속 했으면 좋은데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돌 고르는 작업을 포기하고 평탄 작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밭농사로
이어지게 해야겠다 해서 그냥 밭으로 지목을 변경했네요. 그때 그런 경우를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한데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분할에서 5가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중요하니까 거기다 5개 묶어서 이것도 허가 대상 아니다. 딱 써놔버려요. 거기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간 전략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 5가지를 꼭 알아주십시오. 자, 사도법에 따라 모자가 자기의 개인용도의 도를 뚫기 위해서 바로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청량에서 이 정도 한우는 4m 도로 뚫겠습니다라고 청량에서 그 부분 허가 받았다면 사도개설 허가 받자마자 이 법에 따른 토지 분할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포인트 한번 딱 주고, 두 번째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용지는 국가 지자체 소유입니다. 국가 지자체 소유로 편입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그때는 특강 특특 시장상태 가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 줄 것이고 일반 재산에다 줄 겁니다. 이거 국가 지자체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땅을 자른다. 그때는 특강 특특 시장상태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바로 토지 일부를 도시 군계획 시설로서 결정고시하고 여기까지가 그 부지다 라고 지정되면 고시가 됐네요. 고시는 행정청에서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지정되면 고시다 포인트 잡고 그건 행정청에서 하죠. 그래서 고시된 부분 자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마지막에 넓이 몇 미터야로 이미 분할되었다? 5m 분할할 때 허가 받아 잘라놨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넓게 자를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상 딱 받으시고,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밑에 개발행 허가 조건해서 1번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가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허가 신청서 작성해 가지고 특강 특특 시장상태 허가 신청서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가권자께서는 이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를 적용해서 적합하면 허가, 부적하면 불허가 처분을 결정해서 15일 내에 신청한테 알려주는데, 이때 허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가? 5개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개. 5개 뭐냐? 바로 가로 1번 넘어가서 보시면 1번 줄 거예요. 용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 즉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작업할 것. 그다 포인트 딱 주고 줄 딱 끊어고 눈에 띄게 넘어가셔서 보면 가로 2번 바로 도시 군관계획 내용이라든가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가로 3번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말 것.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5번 바로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기 적정할 것. 이렇게 크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 5개.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5개를 크게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가로 1번 아까 보았고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까지 다 체크하지 말고 제가 읽고 하면 그걸 딱 보고 계시죠? 몇 개 있다고요? 5개. 처음에 이 5개를 다 써놓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한 거 찾아라. 몇 개냐? 문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답은 5개. 이게 답이었어요. 몇 개요? 5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개. 이렇게 나왔네요. 엄청 쉽게 나왔죠? 5개. 몇 개 있다고요? 5개. 개발행 허가 기준은 몇 개 있는가? 5개. 5개를 이제 금방 체크한 대로 쫙 좀 눈으로 체크해요. 그래, 첫째, 용도적별 개발행 규모에 작업할 것. 둘째, 바로 그 도시 군계라든가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말 것.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말 것.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그것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리고 개발에 따른 기반서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기 적정할 것. 이 5가지를 검토해서 적합하면 허가 처분을 줄 것이고 부정하면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자, 거기에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모셔서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155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박스. 이때 용도적별 개발행위 규모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용도적별로 토지 형질 변경, 성토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땅을 밀어서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토지 형질 변경 기준, 면적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면적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있는 땅을 토지 향유병에서 개발하려고 한다. 그때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하가 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약자로 주상자생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간농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자 5천 제곱미터 미만, 이 수치는 꼭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상자생 얼마요?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간농 얼마요?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자 얼마요? 5천 제곱미터 미만. 이 수치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걸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이런 용도별 개발행위 기준 면적을 적용해 나갈 때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서 찾았나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는 줄 거 있지. 각각의 용도적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그 말이죠.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해된가요? 다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그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적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지역에 땅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용도적이 주거지를 합시다. 여기는 바로 또 공업지를 합시다. 여기는 뭐 자연 녹지적 녹지를 합시다. 오케이? 그래, 토지 확률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행 규모 주거지에서 할 때는 얼마 미만이었는가? 아까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오케이? 그리고 공업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거예요. 그래야 쉽게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직도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거 아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각각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한 필지 땅이 각각 용도적이 있다면 면적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려는 그 토지 한 필지가 이렇게 양다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한 필지에 걸쳐 있다. 그때 이 개발행위 기준 면적, 그 토지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그 면적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땅은 주거지에 있으니까 주거지에 관한 면적을 적용하면 되고, 이 땅은 공업지에 있으니까 공업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땅은 얼마 미만이어야 될까요? 1만 제곱미터 미만. 이쪽 땅 얼마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한 필지 토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 있다면 이 개발행위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를 적용해 나갈 때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적 각각의 용도적의 정도는 개발행 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그 기준 면적 미만이었는데 이제 2차적으로 또 검토해야 돼. 2차적으로 총 면적이지. 총 면적. 총 면적은 이 두 필지, 한 필지가 두 개 용도지 걸쳐 있는데 걸쳐 있는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용도적 있죠. 그 지역이 어딘가요? 공업지역이죠. 그래, 총 면적은 이 3만 미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 미만이 된다고요? 3만 미만. 그래서 여기 예컨대 5천 제곱미터를 개발하고 5천 제곱미터. 이 땅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5천 제곱미터고 여기가 만약 2,700이 2,700이 아니라 2만 7천 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때는 개발행 허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 일단 이쪽 땅은 3만 미만 맞죠? 이쪽 땅은 1만 미만 맞죠? 근데 합산해 보니까 3만 초과해버렸죠? 그러면 허가 안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합산해서 얼마 미만이 된다고요? 3만 미만.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꼭 이해하면서 관심 있게 봐두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156페이지 그 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을 보죠. 가로 2번 3번인가요? 3번. 아까
우리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내면은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을 처리할 때 적용할 때에는 그 개발행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죠. 그때 그 여부를 검토할 때는 미리 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꼭 듣도록 돼 있다. 이게 중에 잘 나오니까 알아서 체크하세요. 3번의 밑에 줄. 그 허가권자는 그 개발행위가 바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사업 시행이에요?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자. 잘 나오니까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마지막에 있는 말을 잘 받으세요. 시행자 의견을 듣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의견. 시험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나왔고, 한 번은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자를 지워버리고 주민의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지방의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랬으니까 이 파트를 좀 관심있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허가의 용도별 기준이 나와있죠. 찾나요? 그거 보면 자, 그 개발행 허가 기준이 아까 5개가 있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허가권자께서는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박스에다 한마디 써놔요. 뭐라고 썼냐? 박스에다가 개발행 허가권자가 써봐요. 박스에다가 개발행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사항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 허가 시 검토사항. 그래 개발행 허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아까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부착하면 허가, 부족하면 불허가처분을 하게 된다 했는데 그런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갈 때는 밑에 3가지 지역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1번 보시면 이 전국에 있는 토지 쓰임새 이걸 용도를 하는데 용도를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죠. 시가화 용도. 시가화 용도 지역은 마지막 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다 줄 것이고.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는 주택, 상가, 공장 건축해서 힘차게 개발해가지고 도시화를 시켜도 된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유보 용도적은 마지막에 3가지 줄 거 봐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역에다 줄 것이고 여기는 일단 시가화를 유보한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유보 용도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되도록 개발 못합니다라고 막아놓고 있는 규제가 센 지역이 있죠. 그걸 보전 용도지로서 바로 생산 녹지죠. 그 다음에 보전 녹지죠. 그 다음에 바로 보전 관리죠. 그리고 바로 농림적, 자연 보전적을 보전 용도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네요.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라고 가정합시다. 전 국토는 여러가지 용도적으로 편제되어 있잖아요. 도시적이 있고 비도시적인 관리적도 있고 요 농림적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지역 중 도시역은 다시 4가로 세분되어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여기는 정말 법적으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이런 용도를 칭해줄 때 주택, 상가, 공장 개발해서 심차게 시가를 조성해도 된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3가지는 무슨 용도로 규정하고 있냐? 시가화 용도. 그 다음에 이 녹지역 있죠. 녹지역은 다시 3가지로 3번 지정할 수 있잖아요. 보전 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연 녹지지역이. 이 녹지역 중 어느 녹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해 나가고자 세분해 놓고 있습니까? 자연 녹지역. 여기 생산하고 보전은 좀 보전성이 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도 3가지로 세분되잖아요. 도시로 편입에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개발과 이용을 허용하고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해서 세분놓고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계획관리적.
여기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죠. 그 다음에 자, 또 이 농림지역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무슨 관리로 세분해 놓고 있나요? 생산관리지역. 요즘에는 이 생산관리지역도 개발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보전관리지역 있죠. 자, 개발행 허가권자 아까 6명 있었죠. 모자가 개발행 하겠다라고 얘네들한테 허가 신청서 냅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얘네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아까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를 정해서 처리합니다. 그 5가지를 적용해서 작업하면 허가, 부자원 불허가를 결정해서 15일 내에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이 개발의 허가 기준 아까 5가지를 적용해 나갈 때에 허가 신청서가 여기서 들어왔다. 여기서 개발하겠다로 들어왔다. 시가용도에서 들어왔다. 아니면 여기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 지역은 일단 개발을 좀 제한적으로 허용한데 약간 시가를 일단 유보시키게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유보용도지라고 그래요. 유보용도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전 용도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그래 만약 개발의 허가 신청서가 여기서 들어왔다. 여기 봐봐요. 시가와 용도지역에서 들어왔다. 여기서 하겠다라고 들어왔다. 이때 이 개발의 허가 기준 5가지를 적용해서 검토해 나갈 때에 검토할 때게요. 이 지역에서 들어왔다면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지겠다라고 하면 그냥 허가 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용도지역별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시가와 용도지역에서 들은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유보 용도지역에서 들어왔다. 3가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들어왔다. 허가 신청이. 그러면 이자들이 이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감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3가지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때로는 이자들이 도시견에 심했다 붙일 수가 있다.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바로 이 허가 심사 기준 5가지를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해서 처리해도 할 말 없고 그리고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 꼭 거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만약 유보 용도지역에서 허가 신청을 받았던 애들이 여기서 받았다면 도시군의 심의를 걸쳐가지고 여기는 이 개발의 허가 기준 5가지를 강화 적용만 해 나갈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강화. 완화는 안 된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은 체크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어디에서는 도시견에 심의 걸쳐가지고 강화 완화 다 할 수도 있는가? 유보용도죠. 무슨 지역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개발의 허가 심사위원을 적용해 나갈 때는 강화 적용만 해 나갈 수 있는가? 보전용도죠. 이걸 체크해서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성장관리방안도 이번 코스에서 한번 훑어보겠는데 자, 여기 유보용도지 있잖아요. 여기는 적극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유보용도지역은 일단 보전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을 유보시키겠다는 지역인데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관계로 이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막 개발을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아직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반서인데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바로 이 지역과 유사하게 성장을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청에서. 그러려면 미리 계획적으로 기반서를 쫙쫙 설치해 주는 게 낫겠죠. 도로, 공원 만들어 주는 게 낫겠죠. 상하수 깔아 주는 게 낫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 이 유보 용도적인 3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특광특특시장군수께서는 그 지역을 성장시키도록 유도하되 그러려면 성장시키려면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서를 체계로 탁탁
설치해 놨겠죠. 그치? 성장을 유도하되 체계로 관리를 해서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걸 수립해서 고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그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권자는 누군가? 수립권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수리광 시장수이고요. 이 허가권자, 이네들이 수립권자인데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수립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수립 대상 지역은 무슨 지역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유보 용도의 지역. 그 지역이 아까 뭐뭐 있었나요? 계획관리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역도 있었고, 뭣도 있었다? 생산관리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역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이 지역들인데, 여기가 뭐 계획관리기다, 생산관리기다, 자연녹지라 합시다. 계획관리기다, 생산관리기다, 뭐 자연녹지라 합시다. 근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난개발이 있게 되고 막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성장을 시키도록 하되 바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자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딱 수립 고시했다 합시다. 성장. 이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될 때는요. 필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포함능이 바로 둘 이상은 꼭 포함되어야 되는데, 봐봐요. 이 지역 이제 성장을 유도하되 규제해서 관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성장을 유도하려면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체계로 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배치금을 꼭 정해서 고시를 해줍니다. 기반시설 배치하고 규모. 그리고 이 블록은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도록 규제하겠다 해서 건축으로 용도도 제한해서 꼭 고시해주고, 그리고 그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할 때 규모 제한을 가해서 건폐는 이 정도, 용도는 이 정도를 허용하겠다라고 이걸 꼭 정해서 고시해줘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담아서 딱 수립해서 고시가 되면 고시된 이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과 똑같이 지구단위기가 똑같이 바로 구속력이 있어버린다 이렇게 하셔요.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되고 봐봐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방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할 때 허가 되지, 이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면 개발행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건 알아셔야 돼요.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필수 포함력이 뭐가 있는가? 기반시설 배치규모하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도로 최단을 정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지역은요,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때 층수의 제한을 받는 장소입니다. 모두 다 법적으로 4층에 밖에 못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할 때는 이 방안에다가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할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할 때는 필수 포함으로서 두 가지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결정고시할 때는 이건 두 가지는 꼭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해주라 했죠. 기반시설 배치금하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률 높이,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필수 포함 내용으로 담아서 결정고시한다 그랬죠. 근데 성장관리방안에는 그거와는 달리 무엇은 빠지는가? 높이의 최저 한도, 최고 한도는 필수 포함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한 적이 있다. 원래 계획관리적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적은요, 건폐, 여기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계획관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로 건축한다 라고 할 때에 바로 건폐를 얼마 인정받습니까? 40% 최단도. 용적은 얼마 인정받습니까? 100% 이하. 이게 최고 한다잖아요. 근데 이쪽 블럭이 들어와서 이제 바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는 이 방안에서 고시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여기다 지는데, 재야 되는데, 이때 여기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건폐를 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고시된 장소는 건폐를 완화 조기해 줍니다.
뭘 완화해 준다고요? 선폐를 완화해 줘요. 자, 여기 봐봐요. 생산괄적 자연녹적의 건폐율 다 얼마입니까? 20밖에 안 되잖아요. 최단도가. 근데 성장 갈반이 수립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의 10%더 플러스 줘요. 얼마를? 10%. 그러면 계획괄적은 얼마까지 허용될 소지가 있습니까? 50%. 생산괄적은요? 20%가 아니라 30%. 자연녹지역도 30%. 이해돼요? 이 범위 내에서 특광, 특특, 시군 후 도시 궁격적으로 이제 최단을 딱 정해서 놓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갈방, 여기 봐봐요. 성장 갈방이 수립되어 있는 계획관리의 경우는 용적률을 바로 그 지역에 125%까지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무슨 지역에서는 125%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고요? 계획관리자.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여기까지는 여러분은 시험권으로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때는 바로 주민 의견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주고 심의 거쳐서 수립 고시하면 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때 주민에게 공람시키게 될 때 이 안에 주요 내용을 공람시킬 때 14일 이상은 보장인데 열람시킬 때, 그리고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 낼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때 반여부는 30일 내에 그 통보에서 끝을 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된 걸로 믿고 159페이지 체크를 해드릴까요? 꼭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죠? 자, 157페이지 봐보세요. 157페이지 성장 갈방 수립 첫 번째 찾았나요? 6명에다 줄 것이고 수립권자, 그리고 밑에 줄 유보 용도적에다 줄 것이고 밑에 줄 유보 용도적에다 줄 것이고 수립 대상적. 그래서 수립 대상적은 유보 용도적인 넷째 줄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이다. 그 정도 보시고, 찾았나요? 가로 3번으로 건너갑니다. 성장 갈반에는 몇 번과 몇 번을 꼭 포함시켜라. 1번과 2번 눈에 딱 띄게 1번, 2번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립 절차가 나 있죠. 수립 절차는 주민과 지방의회 들으라 마지막에 셋째 줄, 그리고 협의해라, 심의 거쳐라, 지방도시내, 그리고 수립 고시하고 열람시켜서 본다. 넘어가 봐요. 158페이지 이 성장 갈반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됨에 있어서는 바로 주요 내용을 바로 2개 이상 일간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말이죠. 며칠 이상 열람시킨다고 그랬습니까? 14일. 열람기간 정해주면 주민들 그 기간 내 의견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며칠 내에 그자에게 바로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가? 30일.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옵니다. 개발행 허가 절차 나와 있죠. 찾았나요? 자, 개발행 허가 절차. 이제 이 절차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허가 신청서를 만듭니다. 만들 때는요. 자, 여기서 개발행 한다. 그때는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바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상하수로 끌어가야겠다. 그러면 이걸 기반시를 하는데 기반시를 이렇게 설치할게요. 용지는 이렇게 확보할게요. 라고 계획서 만들어서 첨부해서 내요. 그리고 여기 만약 허가 떨어져서 개발행 하게 되면 바로 위험스러운 사태에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 방지 조치 취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취하겠습니다. 주변 경관을 해소하지 않고 잘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넣는데 이걸 기희 환경적 계획서라고 그래요.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여기 이미 기반실이 구축되어 있고 기반실이 구축되어 있는 시내에 있다 지정해 놓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걸 개발 밀도가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 밀도가율. 개발 밀도가율 이미 기반실이 다 구축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 지역은 도로도 상하수도 이런 거 다 있거든. 이 개발 밀도가 있는 땅을 가지고 여기서 개발한다. 그때는 기와 관련된 서류는 낼 필요 없다. 계획서는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허가 신청서가 들어갔습니다. 넘어가시면은 한참 넘어가대요.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면은 바로 아까 허가 심사위원 5가지를 적용해서 며칠이면 답을 주느냐 162페이지로 건너갔습니다. 162페이지 15일이면 답을 줘라. 며칠이요? 15일. 찾았나요? 결정 통지에서 둘째 줄 15일에 바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건부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이때
허가 요건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이 계획서대로 이런 조치 취할 거니? 라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들어서 이 조건을 수용하면 허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허가로 가도 할 말 없다. 이걸 조건부 허가라 해요. 가로 1번 조건부 허가 찾았나요? 허가권자는 밑에 줄 기희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신청자 의견 꼭 들으라. 그 다음에 이 조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치할 수 있다. 찾나요? 뭣도 예치할 수 있다고요?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몇 %까지 예치할 수 있냐? 오른쪽에 가로 3번에 20%. 가로 3번 예치금액 한도는 몇 %다고요? 20%다. 그런데 제일로 위로 올라가 봐요. 제일로 위로 올라가서 그 박스 1. 국가지자체 주거고, 2. 공공기관 주거시고, 3. 공공단체 주거예요. 제일로 위에 있는 박스. 그래, 얘네들 약자로 국지공, 그래. 국지공 하면 다 걸려요. 자, 국지공 찾았나요? 국지공에다 딱 체크해야죠. 위에다 씁니다. 국지공은 이행 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 국지공은 이행 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 중에. 그래, 이 이행 보증금은 누가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만 예측할 수 있냐? 우리 민간인이. 알겠죠? 그래서 국지공은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이 아닐 때만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바. H사유는 가로 이와 같다. H사유 체크. 첫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둘째, 토지의 굴착, 토소 발파, 차량 통행, 마지막에 비타민을 조각할 필요한 거. 키포인트 잡아서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굴착, 토석, 발파, 차량 통행,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H사유가 된다. 그리고 자,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할 때 기 동그라미 치고, 토지의 토석 발파할 때 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토지의 굴착할 때 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차량 통할 때 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비탈면할 때 비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이제 한 말씀입니다. 굴비 발차기 이렇게 써놓고 합시다. 그래, 이행 보증 H사유는 이 용어가 꼭 보여야만이 H사유가 될 수 있다. 굴비 발차기. 뭐라고요? 굴비 발차기. 이 용어가 안 보이면 아무리 글을 써도 절대 H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죠. 가로 5번. 찾나요? 아까 했던 거 착합니다. 허가 대상에 허가 안 받고 있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변경 허가 받을까 안 받고 있다 하면 위반자인데, 그때는 허가권자께서 원상 회복을 뭐 할 수 있다. 명 동그라미 치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할 수 있는데,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아까 이행 보증을 예치해 놓고 있었다면 그 돈을 갖다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넘어가서 보면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만약 이 친구가 이행 보증 예쳐놓고 공사 잘 해가지고 중검사까지 받아갔다면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중검사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검사 따르면 즉각 반환 조치해준다. 개발행 허가 효과.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 받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다 받은 걸 의제처리해요. 그래, 이런 것들 받은 거 보는데 그 중에 4번 체크, 농지법상, 그 다음에 저 밑에 10번 산일업상, 이런 것들을 받은 걸 의지처리합니다.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 받기 위한 서류를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다 첨부해서 내면 이 허가권자가 미리 농지전용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장과 협의하게 돼요. 그리고 산지 전용하게 된다. 그때는 산림청장하고 미리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됐고 그런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이루어지면 바로 개발행위 허가 받자마자 그 법에 따른 것들 다 받은 걸로 의지 처리해서 절차의 간소와 집중효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거 본다, 보는 건 아니다. 그게 키포인트니까 개발행위 허가 효과 밑에다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써가지고 X, 개발행위 허가 효과 옆에다 밑에다 써서 X,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X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 페이지. 이때 의제 처리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협의 요청 받았던 자들은 며칠 후에 의견 제시하는가? 20일.
찾아봐요. 오른쪽 페이지. 며칠이요? 20일. 있나요 없나요? 있을걸. 가로 2번에 수치 하나 받으시고, 가로 3번. 이 많은 의제 처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딱 냈다. 대전광시장한테 내면 대전광시장은 민원 복할 일괄 협의를 개최합니다. 일괄 협의를 개최. 그래서 아까 의제 처리사항 건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다 참가해요. 그럴 때 우리가 허가 신청 들어가면 바로 허가권자는 며칠 내에 그 민원 복합 일괄 협의를 개최하든가 10일 그거 하나만 딱 봐두세요.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눈으로만 한번 탁 찍어놓으면 되잖아요. 아 내가 공부할 때 이거 봤지? 10일 봤지? 그럼 끝나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오 쉽다.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친문 이거 딱 나와서 오 이거 10일 맞다. 그럼 끝나네요. 한 번씩 나오니까 눈으로 탁 찍어놓으시고 2번. 이 공법은 할 게 없어요. 조금만 잘 해놓으면. 자 그래 중검사가 있습니다. 중검사는 허가권자한테 가서 받는다. 누구한테? 허가권자. 근데 중검사 대상 몇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나요? 4가지. 그러나 뭐가 무엇은 아닌가요?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는 행위는 절대 중검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써놓으세요. 뭐가 무엇은 아니다고요?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는 중검사 대상이다. 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고요. 토지 분할 행위가 완료되면 중검사를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보세요. 아까 여기 도로를 이렇게 개발행위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공업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행위 장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반 설치했습니다. 원래 기반 스린 도로가 이렇게 있었거든. 원래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좀 그러네요. 그래 이렇게 도로가 있었고 여기 개발행 하려고 하는 장소에 있다. 과거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있었어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이 도로 대신에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겠다. 뭐 약간 기부천하게 가지고 하고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기가 뚫었다 합시다. 뚫었어. 이때 이렇게 새로이 아니면 옛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 도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간 도로가 있어요. 그래 이 도로 대신에 자기 개발행위 장소까지 도로를 이렇게 시원하게 뚫었고 바로 옛날 건 폐쇄해버렸다.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공시설.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시설이. 그래 이번에 개발행위차 이 도로를 새롭게 뚫었고 옛날 건 폐쇄했다. 종래 것은 이제 폐쇄했다 이거. 그때 새로 설치한 이 공공시설 소유권 누가 가지느냐? 공공시설. 공공시설 뜻은 알죠? 도로, 공원, 수도, 철도 같은 공공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 이거 기속문제, 소유권 기속문제. 종래 용도 폐진 거 이거 누가 가져가시냐 이거 땅. 공공시설, 종래 거. 공공시설, 소유권 기속문제. 자, 이 개발행위를 했던 친구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일 수가 있어. 이렇게 행위든 비행이든 바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걸 관리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속시켜 줍니다. 무상으로 소유권 기속. 근데 종래의 용도 폐지된 것은 소유권을 누구한테 기속시키냐? 이것은 바로 행정청이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속시켜 줍니다. 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거 만들었다면 이것은 이쪽으로 소유권을 기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종래의 용도 폐지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이자가 비행이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 한도에서 이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권을 그들한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차이점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8쪽을 합니다. 168쪽 개발행 허가 제한은 중요하다. 별표 여러 개 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 개발행의 허가 이 개발행 허가는 우리의 특광 특특시장소에 행하는 행정행위로서 바로 그네들도 우리가 하고여건급에서 허가시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그 허가는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허가를 받아서 난개발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어떤 지역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조성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갑니다 라고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제도를 합니다. 그래, 개발의 허가 못 받합니다 라고 딱 제한해서 고시하면 이 안에서는 뭐 3년, 길게는 5년 동안 허가 신청해도 허가 안 내주게 됩니다. 허가 안 내주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우리가 행정소송 제에서 허가를 내주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개발행 허가 제한이라고 하는데, 개발행 허가를 제한해서 나갈 수 있는 권한권자는 국장하고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데, 이네들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못 받아간다고 딱 해서 고시해버리면 그 고시된 지역은 허가 신청하더라도 허가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그 지역을 좀 보존 조치할 필요가 있다든가, 보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때에 허가 못 받아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딱 이네들이 개발행 허가 못 받아게 막을 때는 이네들도 권한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 너네들을 권한을 심의해 나가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 조직에 심의 꼭 걸쳐야 된다. 너도 심의 꼭 걸쳐야 된다. 너도 꼭 심의 걸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필수적이에요. 국장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중앙도시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도시. 시도청의 시도사, 시군청의 시장군수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위원회를 지방에 있다 해서 지방도시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은 중앙도시원의 심의 꼭 거쳐야 되고, 시도사, 시장군수는 지방도시원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서 제한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 제한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저기 거제도다, 진도다, 그리고 뭐 제주도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역의 현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국장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전 국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한 행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장이 제한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견을 꼭 미리 듣고, 그래 너네들은 심의 걸치기 전에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심의 걸쳐서 제한해라. 심의 걸쳐서 들어가기 전에 시장 의견을 꼭 들으라. 누가 제한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가? 국장하고 시도사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해 나갈 때에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행위, 제한 행위는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아까 건공 터터토물 있었죠. 개발행 허가 대상이 건공 6가지 있었잖아요. 6가지를 다 이 지역에서 못 받아야 막고 싶다 하면 6가지를 고시할 때 말이죠. 6가지 열거해서 고시하면 6가지 다 못 받아 하는 것이고, 2가지만 제한하고 싶다 하면 2가지만 딱 열거해서 고시하면 2가지만 못 받아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꼭 고시해주고 기간도 고시하고 제한 사유도 고시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제한 사유별 제한 기간이 아주 이제 시험권으로 키포인트다. 그래, 그 지역이 녹지역이라든가 계획까지 그릴 때, 여기요, 우리 도시민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 봐봐요. 우리 도시민들이 주로 여기서 생활하잖아요. 우리 도시민들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이 자연 녹지역이요, 계획까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지적하고 녹지적 이쪽, 녹지적 이쪽, 녹지적이죠. 녹지적 전체하고 자연 녹지가 아니라 녹지적하고 계획까지. 그래, 이 지역을 좀 특별히 보존해서 개발 못하게 막고 싶다. 그럴 때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수목. 3층 새가 잘 집단위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조수류. 쓸만한 농지가 있다.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한 조치할 수 있는데, 이때 보존 조치 취하는데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한 기간은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지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저게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주변의 경관미관 환경 문화재의 손상과 오염을 일으켰다. 그때도 바로 보존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전, 경관 보전 이런 것들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제한기간은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더 이상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제한기간은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지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개발의 허가는 못 받아야 맞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를 수반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신도시 만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자는 땅입니다.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 결습해서 그 계획에 맞게 기반시설을 쫙 깔아주고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자는 지역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지역 도지기는 최장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버릴 수가 있다. 5년 동안 막아놔야 남도 행정청에서 체계로 기반시설을 쫙 깔아가지고 계획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기는 최장 몇 년인가? 5년이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도지기 급할 때는 도지기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도 합니다. 그래 1차로 3년 제한하고 아참에 1회 하나에 2년 더 연장해가지고 합산 최장 5년이다. 이렇게 알아시고 이때 제한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시민은 걸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문이라면 시원하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이제 쉬었다가 170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